중학교 2학년 미래 최연이 교과서 6과 같이 살펴볼 건데 제목이 Food in History라고 해서 이번 6과에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는 A Bite of Korean History 해서 어, 한국 역사 한 입 끼어물기, 베어물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음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역사를 음식으로 한 입 베어문다라는 어떤 표현을 써보고 있는데 자, 1번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어떻게 탕평채와 신선로가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의문문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면서 튀어나가게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동사 쓰고 주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본동사가 조동사와 본동사의 조합에 알맞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답을 원할 때 구체적인 대답을 원할 때 우리는 의문사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의문문 앞에다가 그냥 마땅한 의문사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라는 의문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일반 동사 의문문 쓰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 조동사가 이때 두 계열이 쓰였는데 과거에 대한 걸 묻고 있다 보니까는 두의 과거형인 did가 나왔다. 이때 get은 동사 원형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자 이때 did는 get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의문문 어순을 만들어주고 있고 탕평채와 신선로는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이번 문장에서도 똑같이 의문사 의문문의 구조인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how가 아닌 why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왜 송편은 does look 보입니까? like a half moon 반달처럼 보일까요? 라고 나와 있어. 자, look이라는 동사 꽤 중요한데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형식 동사 중에서도 특히 감각 동사는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을 취하게 될 텐데 그런데 자, 명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전치사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감각 동사는 뒤에다가 명사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 like를 함께 달고 다닌다라는 거.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대. 여기서 표시는 안 해놨지만 interesting이랑 우리 interested라는 말 둘 다 그냥 흥미로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갈 텐데 분명히 우리말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ing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 흥미를 일으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들은 흥미를 일으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ing 형태로 이렇게 interesting stories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 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전통 음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대. There is, there are 구문 같은 경우는 there 뒤에 비동사가 뭐 적당한 게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면 뭐 장소 같은 것들이 보통 이어지게 될 텐데 자, 이 경우에 is를 쓸지 are를 쓸지는 there가 마치 주어처럼 주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때 there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many interesting stories에서 자, stories가 지금 복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are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스토리스니까 이 자리에는 머치가 또 올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So let's 하면 뭐뭐 해봅시다. dive는 다이빙하는 건데 어디로 다이빙하냐면은 into the fun history. 그래서 즐거운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t's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오니까는 dive의 모양도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탕평채라는 음식에 관한 일화를 살펴볼 건데 자, 어느 날 킹 영조 대왕이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신하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자, 5번 문장에 별표 쳐놓고 왜 그러겠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 목표어법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 지금 형광펜 쳐놓은 이 부분 특히 잘 기억을 해놓는데 어, 학교 시험에서 목표어법이 등장하고 있는 그 문장만큼은 암기를 완벽하게 좀 해놓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해석 끝까지 해볼게요. 일단은 자기 신하들이랑 식사를 하는 중에 그리고 and offered 제안했대 그들에게 뭐를 something special
무언가라는 뜻의 something인데 specially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하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게 해석은 자연스럽게 아마 언어적 감각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specially something을 어디서 꾸며주고 있어?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거를 특별한 무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절대로 special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자, 이 부분은 좀만 필기를 해보면은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명사의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자,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끝에가 무슨 무슨 thing, one thing body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대명사라고 불러. 부정대명사가 뭐가 잘못된 대명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지 못하는, 특정되지 않은 그러한 대명사들을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주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라는 요 수식 구조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구조일 때는 또 뒤에서 꾸미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명구라고 하지.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뒤에서 꾸미게 되는데 그 이유가 벌써 전치사 하나, 명사 둘,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서 꾸미는 거다. 그리고 혹시 이미 공부를 해본 친구들 있을 수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관계사절도 앞에 우리 왜 선행사라고 해갖고서는 어, 명사 뒤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박아 놓는데 왜 그런가? 관계사절도 두 단어 이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원띵 바디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도 좀 살펴보면은 이때 was having이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 ing가 와서 진행형. 근데 비동사가 과거니까는 과거 진행이 쓰인 거야. 앞에서 우리가 조동사, 본동사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미 쌤이랑 수업을 같이 해본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그 어법 수업을 쌤이랑 같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를 조동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게 조동사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비동사는 조동사로 쓰였고 본동사가 현재 분사였거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조동사와 본동사의 종류와 생김새는 달라졌지만 자, 그치만 앞에와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본동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상이라는 거 살펴보면서 자 어쨌건 간에 과거입니다. 비동사가 과거니까는 그래서 등위 접속사인 and랑 offered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was랑 offered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offering 해도 너무 이상하진 않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offered라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offer를 우리가 사형식 구조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뒤에 사람 오고 뒤에 뭐 줄 물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즉 offer, them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한다면은 식사를 같이 했던 신하들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뭔가 특별한 거를 제안했어. 저녁 먹으면서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시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것은 뭐였냐면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래서 네 가지의 다채로운 재료를 가진 그러한 요리였대. 그래서 영조가 음식을 뭔가 내놨는데 처음 보는 거였나 봐. 근데 이 음식은 보니까는 네 가지의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 말한 it은 something special이었겠죠. 신하들에게 제공했던 이 특별한 무언가는 뭐였냐면 요리였는데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진 요리였다. Each ingredient is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래서 각각의 재료는 상징했대. 뭐를? 어, 또 다른, 뭐 다양한 다른 이때 political party 하면은 파티가 신난다 파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당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political party 해서 그냥 한 단어 표현으로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서로 다른 각각의 당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최근에
쌤이 그 즐겁게 본 프로그램 중에 넷플릭스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본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에 대한 그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넘길 사람은 넘겨도 됩니다. 20명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흰색 옷을 입은 백의 셰프가 있고 80명은 흑색 셰프가 있는데 흑색 요리사들은 실력은 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무명의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인데 여기 전부 다 제야의 고수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 유비빔이라는 분이 계셔. 비빔밥에 미쳤어. 그래갖고서는 자기 이름을 실제로 비빔이라고 개명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름까지 유비빔으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그게 안 돼서 아들 이름은 융합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아들이 음, 좀 바꿨으면 좋겠으니까 아빠가 이 아저씨가 비빔밥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아들한테 1억짜리 차를 사주면서 이름 바꾸면 차 사준다고 그래갖고서는 아들이 자본에 이렇게 굴복해서 이름이 유융합이 됐어.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가지 다채로운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게 탕평채라는 뭐 특별한 요리긴 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비빔밥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빔밥을 보통 우리가 외국에다가 소개할 때마다 좀 제일 무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어,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섞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그럴싸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어떤 음식을 소개할 때 조화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조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비빔 씨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그래서 각각의 재료 할 때 이치 뒤에는 각각의 단수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 이치 만약에 오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복수명사가 올 텐데 지금 오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냥 단수명사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재료는 상징해서 뭐를 서로 다른 정당들을 당파들을 상징을 했대. 이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 음식을 준 거는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 밖에 다른 숨겨진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 자, 그게 뭔지 살펴볼게요. 영조는 원했대 말하고 싶었던가 뭐를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당파, 그러니까 네 가지의 당파라고 한다면은 쌤이 역사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왜 역사 잘하는 친구들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게 요 시절 얘기여 갖고서는 요 네 가지 당파가 서로 자기네들 잘났는 자기네들이 잘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서로 막 싸우고 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너무 싸우기만 하는 게 영조 입장에선 꼴보기 싫은데 야, 너네, 이거 먹고 이렇게 잘 섞이는 것처럼 너네도 보고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림 보니까는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자, 뭐, 사실 탕평채 맞나? 탕평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쌤은 몰라. 근데 약간 그냥 비빔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다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의 어떤 그 색깔을 의미하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노론의 색깔 뭐 대표하는 색깔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서는 자 그거를 이제 색깔을 가진 음식들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갖고서는 이걸 먹으면서 서로 잘 지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음식을 하나 영조가 발명을 한 것 같아요. 유비빔 아저씨처럼. 자,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받기 위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신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네 개의 당파가 should work. 힘써야 한다고. 어떻게? In harmony. harmony 하면은 그러니까 조화라는 뜻이지 해서 화합해서 조화롭게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이때도 like가 전치사로 쓰여서 자 이 요리처럼 함께 조화롭게 힘써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영조 아저씨께서는 아저씨가 아니고 대왕께서는 자 그리고 이 요리는 was called 탕평채 자 이때도 별표 쳐놓읍시다 우리 두 번째 목표 어법인 수동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동태에 대해서 살짝 또 설명을 좀 해볼게.
자, 키보드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 대비되는 능동태가 있어. 능동태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생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동태 배우기 전에 나왔었던 모든 문장들이 다 능동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주어가 행위를 하는 입장인 거야. 주어가 행위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동태는 이거의 반대야. 그러면은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태 같은 경우는 주어가 요 주어 말고 이제 목적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해놓고 목적어까지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어는 뭐가 되는 거냐면 행위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어는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 그러면 가해자가 있으니까 뭐겠어? 그렇지? 목적어는 뭐냐면은 동작을 하는 애가 아니고 당하는 애야. 그래서 얘를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수동태에다가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써놨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수동태는 주어 자리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이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eat this dish 하면은 지금 문장에 처음 시작하는 게 주어인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근데 이 요리는 부른 게 아니고 불린 거야. 콜이라는 동사 한번 살펴볼까? 콜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비동사랑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당하게 되는 거여서 부르다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과거 분사, 콜의 과거 분사 요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be colled라고 하면은 얘는 부르다가 아니고 불리다가 되는 거라고. 주어가 행위를 하는 애가 아니고 당하는 입장이야. 해서 콜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요리는 불렀습니다가 아니고 요리는 불리워졌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불렸냐면 탕평채라고 불렸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보게 될 어법이니까는 어, 기억을 잘 해놓읍시다. 그리고 어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쌤이 어법 영상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까는 그걸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수동태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 주어는 행위를 하는 애가 아니고 당하는 애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동사만 써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동사의 모양을 좀 특이하게 써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비동사가 나오고 본동사가 PP라고 불리는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동사가 만들어지면은 얘는 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애가 아니고 당하는 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지. 됐죠?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So the name came from 영주's policy 탕평채. 그래서 그 이름 탕평채라는 요 요리의 이름은 come from 어디서부터 유래를 하는 거냐면은 자 과거형이니까 came이 나왔어요. 영조의 정책인 탕평책이라는 정책으로부터 유래했어. 이 아저씨도 지금 탕평에 관해서 많이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유비빔 씨처럼 영조대왕이 아니라 어, 탕평대왕이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의 모양에서 아무 때나 수동태로 써도 되고 아무 때나 능동태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이름은 뭐뭐로부터 왔냐면은 자, 이것으로부터 왔다 할 때 왠지 수동태를 좀 공부한 친구들이 이것도 얘가 뭐 약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싶어갖고서는 워즈컴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컴 같은 경우 참고로 일형식 동사에서 수동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해 놓고 우리 수동태가 들어간 문장인 9번 문장은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신선로라는 음식이 왔습니다. 음식이 왔다고 하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데, 자, 11번. In the time of king 연산. 이번에는 king 연산 하면은 연산군이라고 하지. 그래서 연산군의 시대에 there was a scholar. 자, 여기에 또 아까랑 비슷한 구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거형이 쓰였네. 자,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보면은 there가 주어가 아니고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애가 실질적인 주어라고 했지. 그래서 scholar 단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 was 써야 되겠지. 여기다가 were를 쓰면은 안 되는 거.
그래서 a scholar가 있었는데 관계사절로 자, 우리 이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라고.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라는 이런 부분이 a scholar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꾸며주고 있어? 뒤에서 꾸미고 있는 이유가 뭐다? 두 단어 이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 어떤 학자였냐면은 famous for 뭘로 유명했냐면 his honesty 그의 어떠한 정직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학자가 있었대. 그래서 우리 be famous for라는 표현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비슷한 famous랑 의미가 통하는 걸로 well known 있어서 이 자리에다 well known 써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honesty 같은 경우는 이거 품사 명사잖아. 그래서 honest라는 형용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안 되겠지. 자, 12번 문장에서 우리의 목표법으로 다루고 있었던 자, 원띵 바디 뒤에 형용사 오는 구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으니까는 이때 something wrong을 wrong something이라고 쓰지 않도록 합시다. 해석 먼저 해볼게요.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래서 왕이 이 왕 누구겠어? 연산군이겠지. 그래서 연산군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the scholar 이 사람 말하는 걸까? 이 사람은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래서 절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대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연산군 또 역사를 쌤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연산군 미친놈이잖아. 그래갖고서는 뭐 자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사람 막 함부로 하고 족치고 막 이러는 애 아니었나? 그치? 자, 그런데 얘가 겁도 없이 자기 막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 그래도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 진짜로 그냥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무나도 충직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얘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렇게 말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나 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신하였던 거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좋은 소리를 좀 해줘야 되겠지만은 진짜 가끔씩은 때로는 필요한 얘기, 누군가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되게 귀한 신하였는데 왕이 이 사람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거야.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그래서 그의 말을 신하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학자가 어떻게 됐어? 삐졌어. 자, 이 부분 해서 이 부분은 목표법은 아닌데 그래도 좀 중요한 어법이 쓰이고 있으니까는 또 같이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도 사실 수동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disappointed 그냥 단순히 우리가 형용사처럼 외우고 있을 텐데 disappoint라는 게 사실은 원래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해서 disappoint라는 감정 어떤 감정의 실망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동사라고 하면 이거 실망하다가 아니고 실망을 시키다가 맞아. 자, 요거 한 번만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쓸모가 많을 거야. 이건 실망하다가 아니고요. 실망시키다가 되는 건 무슨 차이야? 실망하다는 주어가 그 실망감을 느끼는 건데 실망시키다는 주어가 동작은 하지만 그 감정은 피해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 유발 동사로 우리가 분사 형태의 형용사를 만들게 되면은 끝에가 ing가 올 수도 있고 ed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실망스러운 정도로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망을 지금 줄 때는 ing지만 실망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ed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학자는 실망을 자기가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실망을 느낀 거지. 왜? 왕이 자기 말 안 들어주잖아. 목숨 걸고 이렇게 직언하는데 전혀 안 들으니까 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학자는 너무나도 실망을 느껴갖고 그래서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그냥 산으로 갈랜다. 자연이 찍으러 간 거지.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그냥 가버렸대. 벼슬 관직 버리고서는 간 거 같아.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수동태라고 가르쳐 주진 않을 텐데 비동사가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에 과거 분사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직접적으로 수동태라고는 아니더라도 자, 문장을 꼭 반드시 암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15번 문장이요.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그래서 그곳에서 그 혼자서 사는 동안에 he mainly ate vegetables.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먹을 것도 워낙에 없을 거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진짜 먹을 게 풀뿌리 같은 거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다 보니까는 걔는 주로 이 학자는 이 신하는 채소 같은 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물려갖고서는 어, 이제 이 사람이 메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셰프처럼. He made a special pot. 그래서 pot 하면은 어떤 뭐 냄비 같은 건데, 그는 그래서 만들게 된 거지. 뭐를? 특별한 어떤 pot 하면 이때 팟도 왜 우리 디쉬가 요리인 것처럼 이 팟도 요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래서 많은 다양한 야채들을 함께 한꺼번에 요리해내기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소치를 하나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는 그때 우리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거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어? 우리가 외울 건 늘어나지만 투부정사의 워낙에 의미가 다양한데 앞에다가 in order나 so as를 붙이게 되면은 반드시 그냥 목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월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신속 정확한 해석을 도와주는 그러한 마법의 구문입니다. 사람들은 불렀대 이 솥과 그 안의 음식을 해서 이때 이시 나타내는 거는 팥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팥 안에 음식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선로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왜 여기 n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신선로라고 하더라도 발음이 신설로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 콜이 오형식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한다면은 동사 쓰이고 그 뒤에 목적어고 보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는 바로 요 이 솥과 그 안에 든 음식을 목적으로 보고 얘를 뭐라고 부른가? 신선로라고 부른 거지. 오형식 구조는 어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보면은 동일하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어. 뭐를? 이 솥과 그 요리를 신선로라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신선로가 목적격 보어라는 요 구조도 눈에 들어오면은 문장이 쉽게 보일 겁니다. 자, 18번. That is because. 왜냐 하면은 왜 신선로라고 불렀냐면은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신선 알잖아. 뭐 산에 살면서 막 학 타고 다니고 막 도사 같은 건데 그는 산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아 갖고서는 그래서 이 음식 이름을 신선로라고 불렀나 봐. 신선이 누군지에 대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자, 신선 어떤 사람이야? 약간 도사 같았지? 그래서 약간 상상 속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who lives alone. 혼자서 지내. 어디에서? In nature.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혼자 사는 상상 속의 인물을 우리는 신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like a 신선. 신선을 좋아하면서 살았다가 아니고 신선처럼 살았다라는 지금 전치사 like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로라고 이렇게 음식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라고? 그 학자가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ecause, that's because라는 이런 구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because 자리에 와 있으면은 말이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송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기 한번 다시 봐볼까?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음식에 대해 얘기를 할지 사실 먼저 얘기를 해줬어. 탕평채와 신선로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탕평채는 영주대왕이 신하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자기 탕평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갖다 붙였고, 신선로는 연산군한테 말을 막 이렇게 직언을 이렇게 쏟아냈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삐진 신하가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처럼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만든 음식 이름이 신선로가 된 거지. 자, 근데 송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송편은 반달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반달처럼 생겼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왕
시대였대. 그래서 이때 시대라는 말로는 뭐 일화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날 the king and his servants, 그래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found a strange turtle. 그래서 요상한 거북이를 발견을 하게 됐어. 그래서 말에 백제 말 마지막 왕이라고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겠지만 사실 마지막 왕쯤 됐으면은 정확히는 몰라도 느낌은 왔을 거야. 나라의 국운이 쇠퇴해 가고 있으니까는 그 와중에 갑자기 거북이가 등장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말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겠지. 이 자리에서 found는 find의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자, 요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find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found죠. 자, 근데 found를 원형으로 하는 동사가 있어. 그거는 자, 또 규칙 변화해서 founded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칼각.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때 find의 과거형인 이 found가 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때 found를 원형으로 해서 과거형을 founded라고 쓰면 이 자리 안 되겠지. 참고로 이 found는 무슨 뜻이야? 설립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이 쓰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찾다 발견하다의 느낌으로 find의 과거 형태인 found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이상한 거북이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자 21번에 뭐 쓰이고 있어? 수동태 쓰이고 있지.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그래서 무언가가 그것의 등껍질 위에 쓰여 있었대. 자, 아까 수동태 설명했던 거 조금만 더 추가시키면은 우리 수동태 공식이라고 한다면은 동사가 조동사 자리에다가는 뭐를 비동사를 그리고 본동사 자리에다가는 과거분사, 흔히 PP라고 불리우는 요걸 쓰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왜 과거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싶은데 과거분사라는 거 우리 왜 흔히 PP라고 불리우는 거 있지? 쌤은 그냥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의 구조를 좋아하는데 자, 뭐 PP로 많이 쓰니까 PP라고 일단 씁시다. 어쨌건 중요한 게 이름이 하필 과거분사라고 붙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과거분사가 뭐 과거랑 관련이 있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분사의 과거는 과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동사 자리에서 시간에 대한 요 정보를 줘야 되는데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현재 수동태가 되는 거고, 자,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나 were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과거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PP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전부 다 과거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마침 여기서도 과거가 쓰여갖고서는 아, 이것 때문에 과거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수동태가 현재였는지 과거였는지 좀 살펴볼까? 아, 여기도 과거 수동이네. 자, 하지만 우리 요거 하나 확실히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때 비동사가 과거기 때문에 과거 수동이라고 된 거지, 얘가 과거 분사여서 과거 수동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문법 시간에 얘기해 줬을 거니까는, 자, 다시 한번 내용 위주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언가가 쓰여 있었대, 그것의 등껍질에. 그래서 이때 무언가는 지가 쓴 게 아니고 쓰임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무언가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거. 그래서 수동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납득이 될 겁니다. 해서 과거라고 wrote 쓰면은 말이 어설퍼지니까는 그래서 was written이라는 구조 반드시 잘 암기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의 등껍질 위에 해서 그것이라고 하면은 앞에 나왔었던 수상한 터틀 얘기하는 거였죠. 거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eila is like a half moon이라고 써 있었어. 저 like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저 be like 하면 뭐뭐와 같다. 계속 우리가 봐왔던 전치사 그 like가 맞아. 그래서 백제는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반달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 뭔가 극찬 같잖아. 엄청난 칭찬 같잖아. 왜냐면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반밖에 안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수상한 거북이 등껍질 위에 그런 내용이 써 있으면은 좋은 건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었던 거지. 왕이 점쟁이한테 물어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가 반달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점쟁아, 대답 좀 해봐. 라고 했더니 점쟁이가 대답을 해줬어. 보름달은 말이죠. 모름지기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on the other hand, 자, 요 표현 굉장히 중요해. on the other hand, 다른 쪽 손, 반대편 손에라는 뭐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반면에 비슷한 표현으로 on the contrary, in contrast라는 표현까지도 미리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름달은 작아질 거. 왜? 보름달은 꽉 차 있는 상태니까는 지금 여기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쇠퇴해 갈 거잖아. 근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한 애는 더 커질 일밖에 없다라는 거지. 해서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요렇게.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보름달이 결국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백제가 신라보다 더 큰 것 같겠지만은 어, 신라가 백제를 잡아먹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석을 해버린 거겠죠. 그래서 24번 문장에 지금 점술가가 주어였고 점쟁이가 주어였고 동사로 answer였는데 수동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쌤이 좀 신경이 쓰여갖고 능동태가 써 있는 부분에서 수동태로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좀 많이 표시를 계속 해놨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점쟁이가 대답을 한 거잖아. 얘가 대답을 직접 지가 해줬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능동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동사를 쓰면 돼. 그래서 수동태로 오히려 배웠다고 여기서 아무 데서나 이거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점쟁이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안에서 이 형식 동사 become, grow가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문법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 형식 동사인 become, grow 같은 것 뒤에는 보어가 오게 될 텐데, 그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일단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엇무엇이 되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서 이때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해지다 어떠어떠하게 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서 보름달은 will soon 곧 어떻게 될 거다 become smaller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반면에 반달은 will grow bigger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헷갈릴 만한 어법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 형식 동사가 그냥 쓰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 잘 해주시고 on the other hand라는 이 표현은 암기를 위치랑 어떤 모양인지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해놓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불안하고 좀 속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자기 왕국에 대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became worried. 자, worry 같은 경우도 아까 감정 유발 동사야. 그래서 걱정시키다야. 그래서 걱정을 느끼는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과거 분사로 걱정을 끼치는 입장이라면 ing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왕이 지금 걱정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ed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지금 수준에선 단순히 자, 이 형식 become 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도 귀찮다라면은 그냥 암기를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be worried about 혹은 become worried about 하면은 무엇을 걱정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리고 however라는 요 위치도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on the other hand랑 however랑 이렇게 위치랑 모양 어떻게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신라의 백성들이 어, 소문이 돌았나 봐. 해서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백제에 이상한 거북이가 나왔는데, 백제는 망할 거고 신라가 흥할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겠지. 그래서 신라 사람들 해서 people이 주어였으니까는 동사에 were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was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알게 돼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and made rice cakes. 그래서 떡을 만들었는데 떡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면은 이 못된 놈들이 반달 모양으로 뭔가 조롱하는 건가?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and 등위 접속사 뒤에 made가 were 요 과거 비동사랑 병렬 구조 이루고 있으니까는 made의 모양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하면 뭐뭐 이래로인데 이래로라는 이 말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랑 이제 현재 완료랑 아무래도 좀 많이 같이 쓰는 모양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가 또 쓰이고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즐겨오고 있습니다. This half-moon-shaped rice cake 송편.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송편인가 봐. 송편 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좀 없지 않나? 만두는 맛있는데 송편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금방 찐 거는 그래도 먹을 만한데 아무튼 이렇게 못된 심보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 맛이 없었나 봐. 그래서 자, 어쨌건 이 반달 모양이 해서 shaped 하면 뭐뭐의 형태 앞에 모양 같은 거 나온 다음에 shaped라고 나오면은 그냥 뭐 어떠한 형태의라고 해석해 주면은 또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is라는 요 부분도 별거 아닌데 음 this라고 쓰면 안 되지. 왜냐면은 뒤에 rice cakes라고 복수 형태가 왔으니까는 이 자리에다 함부로 단수 한정사인 this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내용이랑 어법 빠르게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어, 탕평채랑 이제 신선로, 그리고 방금 살펴본 송편까지 이 이름의 기원이라든지 송편의 모양에 대한 어떤 그 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 자, 그러면서 어법적으로는 부정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 아닌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수동태 배웠죠. 수동태는 뭐다? 주어가 행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요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요리가 어떻게 누굴 부르겠어. 그래서 요리는 불리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12번 문장에서도 wrong something이 아닌 something wrong이라고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14번은 직접적으로 수동태 문장이라고는 얘기하지 만약에 않더라도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좋아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14번도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21번 문장에서 수동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운 좋게도 우리가 수동태 자리에 지금 비동사가 전부 다 과거로 쓰여 있어서 실수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자, 수동태는 현재랑 과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에서 현재면은 MR 이슬을 과거라면 was, were를 씀으로써 현재나 과거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지 얘가 이름이 과거 분사인 거는 자, 시제가 과거인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유념해 두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시다.